강북의 마용성은 어떻게 됩니까? 용산은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 여지가 충분하다. 갈 길이 멀다. 상상할 수 없을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도 될 것 같다. 지금이라도 괜찮은 거 있으면 잡아라. 없을 겁니다. 뭐. 나한테 지금 10억 있어요. 10억. 10억 감당이 돼. 만약에. 예. 많으십니다. 우리 셀코TV 함께 하시는 분들이 돈이 좀 있는 분들이 있어요. 10억 있어. 그럼 이걸로 사기 좋은 아파트는 어딜까? 10억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저는 지금 가서 분양권 살 것 같습니다. 분양권. 네, 입주권 사셔도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어지고 있는 신축 쪽에 관련한 아파트 쪽에 투자하는 게 지금은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그 건설 업계 건축비가 몇 년 사이에 40%에서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 비용 증가는 계속될 거거든요. 그만큼 또 매력도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기존에 지어지고 있거나 올해 입주하거나 내년에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매력이 좀 더 보이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천호역에 가서 보시면 네. 한 40층대 아파트들이 지금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내년에 천호역에? 입주합니다. 네. 그런 게. 힐스테이트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중흥건설이죠. 중흥 S클래스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분양권이나 투자하시면 투자로는 매력적이다라고 판단되고 거기가 10억으로 됩니까? 분양권인데 뭐 중도금 대출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한 10억도 안 들어가실 겁니다. 한 2, 3억만 있으셔도 들어가실 것 같은데. 입주하실 때 뭐 자금이 되시면 매각하시면 되고 분양권은 들고 계신 동안에 주택수에 포함 안 되니까 대출 규제는 대부분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 후불제가 많거든요. 입주할 때 내시는 데니까 자금 절약 안 되시면 그냥 분양권 전매하시면 되고요. 지금 법이 풀어져서 그런 혜택이 있는 겁니다. 1월 3일 이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 쪽에 눈을 좀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월 달하고 지금 4월 달인데 네.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1월 달에 지금 금매들 작년 연말 통해 가지고 나왔던 금매들이 어느 정도 소진이 돼서 한 6월쯤에 아마 또 금매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는 왜 나오죠? 지금 이제 금융 쪽에 PF 부신이나 이런 쪽 나오면서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또 하나는 입주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서울에 입주되는 단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동대문구, 그다음에 반포죠. 네. 원베일리만 해도 하반기 입주. 그때 입주입니까? 입주입니다. 8월에 입주인데 뭐 조금 연기는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10월쯤으로 하는데 그 입주 물량이 나오면 또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때쯤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투자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 강남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면 주변 지역들까지 파급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를 잘 잡아서 분양권 투자나 입주권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강남에 보시면 하계울역이죠. 네. 예, 세택 부지 네. 개발하신다는 얘기는 그 많이 대치동 들으셨잖아요. 가까웠죠. 예. 세택 좋죠. 일단. 예, 세택 부지 개발하는데 그 맞은편, 탄천을 맞은편으로 보시면 아파트 단지 2개가 있습니다. 거기가 대치 아파트죠. 성원 대치하고 삼익 대청 아파트라는. 3위? 예. 네, 삼익 대청 거기 위치 단지도 좋은데? 큽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는 소액으로 10억 이하로 사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9억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가 원래 리모델링하고 이런 단지였어요. 이제 추진하다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투자하시면 되죠. 예, 거기는 뭐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강남구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데 투자하시면 소액 투자로는 뭐 매력적인 투자처가 거기 있죠. 그쪽 동네에 10억 밑에짜리 집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제 평수는 좀 소형이긴 한데 나중에 뭐 리모델링 하거나 재건축했을 때는 소형 평형은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10억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붙여서든 아니면
그 정도 선에서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제는 이제 대출은 가능하니까, 네, 네. 예, 그 추가로 부족하신 자금 대출 가능하니까. 여력이 하고, 있으시면. 이제 뭐 그 파크리오를 말씀하셔서 잠실 쪽에서는 파크리오도 뭐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조정을 받긴 했는데 차라리 그보다 바로 옆에 있는 진주 크로바나 미성 쪽에 분양권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성은 단지 하반기- 크죠? 예, 진주 크로바가 조금 더 큽니다. 아, 단지가. 진주가 더 커요? 네,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입주권이 최근에 30평대가 뭐 15억, 16억으로 급매했다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은 10억 정도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투자하시는 게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5억이 있다. 그럼 5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투자할까요? 비슷한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될 것 같은데 5억이면 사실 뭐 서울에서는 아파트를 매입하기 쉽지는 않아서 네. 분양권 투자하시는 거 그건 그다음에 조금 입주권. 다른 곳으로. 네, 다른 지역들로. 네, 네. 그렇다고 성산시형 가시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단지들은 지금 이 정도 자본을 가지고 들어가시긴 리스크가 조금 더 그래요? 큽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쪽으로. 요즘 성산시형도 거의 한 10억 가까이 할걸요? 10억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그 분담금 얘기가 나오면서 또 떨어졌어요. 가격이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1억 가지고 뭐 할 건 없겠죠? 1억 있으면. 1억 가지고는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경기도권 밖이나 지방으로 가셔야 되는데 저는 부산으로 가보시라고 말씀드려요. 부산에. 부산이나 세종시를 한번 가보시면 아마 투자하실 만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세종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부산 같은 경우는 2030년 지금 부산 박람회 개최하는 네. 것 때문에 이미 지금 고급 주택이죠. 네. 뭐 3, 40억 넘어가는 고급 주택은 서울 분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해운대구에 그 있는. 그래요? 예, 그쪽은 우리가 강남 3구 하는데 그게 그 서초, 강남, 송파잖아요. 네. 누구는 또 서초, 강남, 용산 아니냐 이러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용산까지 해서 4구예요? 용산은 강남이 아니고 강북이니까 강남 3구에는 들어가진 않고요. 강남 4구, 더 강동구까지 그럼 보고. 강북의 마용성은 어떻게 됩니까? 강북의 마용성 중에 저는 용산 빼고는 이제 성동구 쪽은 주택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중공업 지역이 많은 지역이라 지금 이제 건물 투자 쪽을 많이 하시죠. 예, 이제 SM이나 요즘 엔터테인먼트사들하고 뭐 IT 벤처밸리 만든다고 해서 그쪽이 좀 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투자는 지금은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산은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 여지가 충분하다.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네. 더 발전한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그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럼 지금이라도 괜찮은 거 있으면 잡아라. 없을 겁니다.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강남 3구 얘기했고 그다음에 마용성 얘기했잖아요. 여기 말고 다른 데서 기회를 잡을 만한 데는 없습니까? 강남 3구 말고 제가 이제 제 그 유튜브에 매번 말씀드린 강동구 쪽이 좋습니다. 강동구 쪽은 강동구 15나 이런 데 보시면 종상향하는 지역도 많고요. 계획된 부분도 많고 기업 이전되는 계획 세우고 계신 기업들 이전한 내용도 많고 강동구 고덕동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 상권 중에 그 3대 상권입니다. 고덕동이 그래요? 매출이 그렇게 잘 나오는 지역. 그래요? 워낙 잘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 최근에 지난달인가요? 그 서울시에서 발표한 상권 매출액 중에 3위를 했을 겁니다. 거기가 그렇구나. 고덕역이. 네. 그래서 그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기 건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력 있죠. 공실 없겠네. 공실이 아니고 건물이 몇 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그 건물, 아파트 얘기할 때 학군을 워낙에 보니까 대치동 뭐 대표적인 거고, 목동 대표적인 거고, 또 강북 쪽으로 가면 중계동 또 뭐 이건데, 학군지로 요즘에는 마포 대흥동이 돋대더라고요. 네. 대흥동 가서 보시면 제가 이제 2년 전이죠. 2년 전쯤에 저희 투자자분들이 거기가 지금 학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학군지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학군이 생기고 학원이 생기는 이유는 소득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주변에 입주해서 사는 생활 수준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용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마포구 쪽에 새 아파트들이 입주하면서 공덕동 주변까지 포함해서 그 평균 소득이 네. 기본적으로 1억대 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거죠.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아요. 네, 많아지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열정도 많아지셨겠죠. 그리고 이제 대흥동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학생 수도 많아지지만 선생님 수요가 원활합니다. 네. 그 배후에 이화여대나 뭐 서강대, 연세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심지어 고대까지. 가깝죠. 네. 강남은 대치동 쪽인데 이제 뭐 강북에서 나오시는 서울대나 이쪽에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대흥동 쪽에 연대나 뭐 이런 고대도 강북 쪽이니까 이대 이쪽에서 그 선생님들 수요가 원활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흥동 같은 경우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덕역에서 저 대흥역까지 쭉 가서 보시면 신촌 넘어오기 전 이전까지 학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쪽 투자는 저는 유망하다고 봅니다. 거기 학원 주변 아파트 대단지 하나 있어요. 네, 그 태영 아파트인가? 네. 거기 올랐어요. 떨어지다가 또 오르더라고. 태영 아파트도 있고 자이도 있고요. 자이는 더 비싸더라고. 네. 그쪽에 지금 아파트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신중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학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진 않습니다. 학군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마포 쪽은 기존에 이제 그 물론 학군이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주변 사시는 분들이 그 교육을 하시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애들이 공부 잘하면 그 학교가 또 그렇죠. 올라가는 거예요. 네, 학군이 이제 좋아지. 강남이 그래서 학군이 좋은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교를 하면 강동이 그렇습니다. 네. 강동이. 왜냐하면 고덕동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덕동에 한영외고, 한영고 그렇지. 다 있습니다. 맞아요. 명일여고 네. 이런 명문 학군들이 거기 다 그렇구나.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학군이 있는 거기 사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그 학교가 좋아지는 이게 그 학교가 좋아서 얘네가 가느냐, 맞습니다. 얘네 좋은 애들이 가니까 학교가 좋아지느냐. 저는 후자라고 봐요. 맞습니다. 예, 그게 몰리는 거거든. 어쩔 수 없이 그 네. 소득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거주 측면에서 이제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면 상급지 입성을 꿈꾸는 1주택자다. 이러면은 이제 내가 살던 곳에서 조금 더 상급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재작년보다는 확실히 생긴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지금이 어찌 보면 향후 5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아닐까? 라고 이제 저희도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입지에서 상급지와의 갭이 가장 적은 시즌입니다. 네. 지금 시기가. 그래서 예를 들면 원래 그 작년에 한참 오르던 때 10억 정도 갭이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한 5, 6억대 정도 벌어졌다. 그럼 지금 과감히 용기를 내셔야 되는 타이밍이죠. 그럼 무주택자면 무주택자면은 저는 용기를 많이 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 내봐라. 왜냐하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청약도 도전해 보시겠지만 청약만 기대하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저께 이제 저희 그 정책도 발표된 거 있잖아요. 가점제를 늘리겠다. 청년들 그 청약 기회를 늘리겠다. 그래서 가점제를 늘리면서 추첨제를 늘린 거죠. 네네. 추첨제를 늘리면서 가점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기사 보니까 40, 50대 오히려 점수 쌓아놨던 분들은 지금 네, 또 화나는 그분들은 상황이 화가 난다는 네. 상황 기사도 이제 네.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그 내 집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셨던 분들한테 기회가 많이 이제 줄어든 거죠.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그 분양권 사셔서라도 지금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방 말씀도 해줬는데 세종이나 부산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러셨는데 그 지방 얘기해 주실 때는 그 두 지역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방은 저는 사실 추천을 잘 안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인구 유출이 상당히 많은 시사상 빠르고 지방 쪽은 산업도시 쪽을 가시라고 말씀드려요. 산업도시라고 하는 게 천안이나 창원, 거제, 울산 이런 산업도시들은 배후가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들리지는 않으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사실 조선업이 좀 흔들리고 자동차 산업이나 이쪽이 좀 어려워지면서 흔들렸다가 많이 빠졌죠. 5, 60% 이상 빠졌다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쪽에선 투자 쪽은 기회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투자 관점에서 염두에 둬야 될 건 뭐가 있어요? 아파트 투자는 지금부터는 10년 이상, 특히 15년 이상 된 아파트 투자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재건축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재건축 할 때 그 기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건축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은 계속되고 있는데 쓸 사람이 계속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인구가 주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2030년 넘어가고 40년이 되면 더 심화될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 아파트,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내가 투자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약간 어정쩡한 아파트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건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가지고 이건 뭐 해야 되나 하는 아파트. 그런 건 조금 위치만 보고 들어가시는 아파트도 있어요. 이건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실거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파트를 투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역세권에 괜찮은데 한 20년 정도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투자 목적으로 해놓으면 월세 같은 거는 잘 나가지 않아요? 월세 받으셔서 이자 못 내시잖아요. 아 그렇게 되나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주택 투자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건물 투자하고는 다르게 주택은 전세가 대비 월세가 나오는 겁니다. 전세가 그렇죠. 네, 전세가 대비 월세를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세가가 보통 50~60%잖아요. 맞아요. 매매가 대비. 그러면 40%는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자 부담. 그래서 절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실거주 투자부터 투자자의 입장까지 한국의 대표 주거 형태인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눈앞에 현실만 볼 것이 아니고 미래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